그래, 내일 출근하면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자. 그렇게 결심하자 그제야 새벽까지 이어지던 뒤척임을 끝내고 쪽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훨씬 단호한 걸음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팀장님, 잠깐 커피 괜찮으신지요? 띵동. 네,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의도 증권사에서 판교 테크핀 기업으로 최근 이직한 저의 이야기로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퇴사 통보를 지른 2월을 거쳐 다음 회사 입사가 확정된 4월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영상이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을 일부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 권유나 지식 공유가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제가 기대하는 이 영상의 역할은 타임캡슐에 가깝습니다. 미래의 제 자신이 최근 몇 달처럼 마음이 흔들려 자리를 바꾸고자 할 때 이 영상을 보며 2021년의 자신이 어떻게 그런 흔들림을 동력으로 바꿔 내달렸는지 돌이켜봄으로써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번 이직 이야기는 제 몸값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증권사, 신탁사, 보험사, 벤처캐피탈 지원 제의를 헤드헌터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제안 자체는 모두 참 감사하오나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스카우팅 하시기에 보험사에 제가 어울린다는 판단과 벤처캐피탈에 제가 어울린다는 판단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험과 벤처캐피탈 모두 금융이란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화성남자와 금성여자 멘치로 성격이 너무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여 어떤 연유로 제게 이런 제의를 하셨는지 헤드헌터들께 질문드리자 현재 이력과 연차 학벌이 의뢰회사의 조건에 부합하여 제안하였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이처럼 금융회사 변호사의 몸값이 대개 그 사람이 어느 회사의 몇 년차 변호사인지로 결정되는 건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통설입니다. 제가 1년차 변호사라면 N-1년차보다는 높게, N+1년차보다는 낮게 대우하되 몸담은 회사가 메이저한지 마이너한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받겠지요. 여기까지는 이미 대강 알고 있던 사실이라 헤드헌터들과 대화할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2021년 들어 제가 발딛고 있는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이 심상치 않아졌고 제 몸값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땡땡페이 포인트로 월급을 받고 그 포인트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결제하며 주식 등 투자 생활 역시 페이 포인트로 영위하는 미래를 예상하는데 가만히 앉아 그런 미래를 맞이하면 제 몸값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 이미 페이 포인트로 그런 일 거의 하고 있지 않나? 금융회사니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변화는 저축은 은행에서 하는 거지 나 투자하려면 증권사에 가야지와 같이 회사명과 그 회사의 연역을 먼저 보는 기존의 구도에서 이 금융회사는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제공하는가에 집중하는 구도로 금융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업 경계가 무너지리라 예상합니다. 출발점이 은행이든 신용카드 회사든 페이 회사든 주도적인 금융 플랫폼 자리를 놓고 하나의 시장에서 다투리라는 본 예상의 근거는 본 영상에서 하나하나 상술하기엔 너무 길어 간략히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페이 업체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서 업무를 확장할 것인데 미국 스트라이프 사례를 볼 때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성장성이 어마무시합니다. 둘, 같은 개정안에서 금융 플랫폼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등 금융 플랫폼이란 개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셋, 페이 회사는 물론 기존 금융 회사들도 주도 금융 플랫폼 회사가 되기 위해 앞다투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금융회사명과 금융 플랫폼이란 키워드를 함께 구글링해보면 관련 기사의 최근 증가치가 심상치 않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정녕 도래한다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다른 줄에 서 있던 금융권 변호사들이 금융 플랫폼 시장에 한 줄로 모여 자리를 다투게 될 텐데 이때 제게 닥칠 미래는 제 뒤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상대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반대로 제 앞에 쌓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몸값이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두 가지 미래 중 희망편을 쟁취하기 위해 저는 향후 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대장주가 되리라 기대하는 페이 업체에 미리 올라타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몸값 공식으로 친다면 회사 가중치를 높이기로 한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이직을 결정하긴 했는데 다음 회사에서도 지금처럼 전통적인 법무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이왕 회사를 옮기는 김에 제가 변호사가 된 최초의 이유였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몸담아 볼지 고민되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이라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30대를 통틀어 가장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착각으로 변호사가 된 개돼지 이야기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고 박원순 시장의 저서를 오독하여 변호사를 꿈꾸고 채용 인원을 착각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길에서 벗어난 저의 황당한 경험을 해당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원래는 담백하게 네, 착각해서 기회를 놓쳐버렸네요 애쿰 하고 끝냈어야 했는데 먹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지. 그런 착각으로 걷게 된 지금의 길에도 나름 의미를 느낀다는 식으로 결말을 포장해버렸습니다. 간만에 스스로를 마취 없이 해부하여 자신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또 병은 없는지 생생하게 마주할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아파서 끝까지 보지 못하고 봉합해버렸습니다. 한동안 이런 결말에 찜찜했지만 일상생활이 바빠 그냥 잊고 살았는데 꼬꼬마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그 영상을 보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카톡 카톡 돌아버리겠네.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던 찐 친구가 제가 포장한 모습을 보고 저리 이야기하는 걸 보자 망구석에 덮어놓았던 부끄러움이 역류해버렸습니다. 한참을 아무것도 못한 채 자신을 힐난했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지난 일은 그만 흘려보내고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솔직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진솔한 삶의 첫 번째 스텝은 당연히 이직할 회사에서 맡을 업무로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한참을 뒤척이며 여기까지 생각이 정리되자 그제야 쪽잠을 들 수 있었고 다음날 출근하여 퇴사를 질렀습니다. 인생 첫 퇴사였기에 끊임없이 걱정했던 부분 하나.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같이 일하던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최근 팀장님과 선배 변호사께서 땡땡 변호사님이 우리 팀에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직할 마음 가득했던 제게는 그 말이 그래 내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으니 빚진 마음 없이 떠날 수 있겠다로 다가왔지만 그런 말을 한 당사자들 입장에선 제 이직이 배신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동료들 역시 행복과 성장을 고민하며 타인의 고민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존재라는 점을 망각한 100% 기우였습니다. 제 퇴사 의사를 제일 먼저 접했던 팀장님은 우선 제 선택을 응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 채용 시장이 만만치 않다. 위에 보고 안 할 테니 휴가 좀 쓰며 생각 정리하고 진행해보라 하며 살짝 과열되었던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나아가 내부적으로는 지금의 회사에서도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업무 확장 가능성을 알아보시고 외부적으로는 타 회사 개인정보보호 팀장인 변호사를 소개해 주시어 저의 경험 지평을 넓혀주셨습니다. 한편 생각을 정리할 겸 사용한 휴가 기간에 개인정보보호계의 손꼽히는 권위자인 모 교수님을 찾아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장성과 확장성을 확인하고 대체할 수 없는 프로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 역할에 대한 입장 정리가 뾰족 단단해지자 수시간에 걸친 이직 면접이 되려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할 말이 많아졌고 그 결과 참으로 다행히도 이직에 성공하여 현재 판교 라이프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몇 달 동안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그 감상들 중 딱 한 줄만 남기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미 어른임을 잊지 말자를 꼽고 싶습니다. 고민을 공유하지 마라. 약점이 될 것이다. 라거나 사회는 정글이다. 방심하면 코베어간다. 와 같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번 이직 과정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꺼냄으로써 이직 간접적인 도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이네 정도로 일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연락 없던 교수님이나 업계인들의 도움까지 설명하기 위해 그들 역시 자신의 커리어를 고민하고 행복을 쫓는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타인에게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어른이기에 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였다로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다들 직장 다닌다고 힘들 텐데 내가 괜한 얘기해서 더 피곤하게 만들면 안 돼. 또 제자로 지원하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교수님께 연락한담과 같이 배려를 핑계로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놓친 채 회사원, 교수와 같은 그들의 지위에만 집중하던 제게는 요 몇 달이 제법 파괴력 있는 경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동료 변호사님들께 제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리고 싶지 않아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퇴사 전으로 조용히 식사 자리를 가질 때 그런 고민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좀 더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할 걸 그랬어요. 라며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래
이분들은 나를 배려할 준비가 이미 된 어른들이었는데 내가 그런 점을 망각하고 이분들을 회사의 일부로 대해버렸구나 싶어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과는 그들이 누구니까 이럴 것이다 라는 단정을 일단 참고 서로를 존중하는 어른과 어른으로서 사람스러운 고민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 채널 역시 금융과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적 사고로 채널명을 지은 이상 법률적 내용 외에 제 이야기를 올리는 것을 구독자에 대한 신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여기 지식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니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러분께 시간 낭비가 되고 1초에 담긴 지식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저의 과업이라는 딱딱한 사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왕 생각의 틀이 물렁물렁해진 김에 법률적 사고에 관한 영상 중간중간에 오늘처럼 사람 사는 얘기도 간간히 넣을 테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직하며 직무를 바꿨지만 여전히 자본시장법을 업무상 다루기에 한동안 미뤘던 자본시장법 읽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일종의 법률 자문이 되어 곤란하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슈이고 때마침 제가 알고 있다면 5분 내에 간략한 영상으로 만들어 의견 공유할 테니 댓글로 문의주세요. 대댓글로 그 내용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털어놓거나 대답 가능한 내용이니 어떤 취지로 영상 올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